기존의 그 판넬 그리고 목조, 기존 아파트나 이런 주거 시설보다는 좀 다른 이동식 주택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동식 주택. 네. 오늘은 타이니하우스의 기초인 바닥 작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철판 위에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바닥 전용 합판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실 때 여기는 순로, 여기는 앞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힘이 안 벌어지게 딱 위아래를 다 메고 있어요. 두 합판이 완벽하게 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끝부분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합판을 커다란 쇠망치로 두드립니다. 손으로 밀면은 여기 이음새가 꽉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햄머 갖다 치면은 이음새가 없이 이게 다 밀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밀착이 돼서. 요즘 타이니하우스는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스타일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과 용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집의 크기부터 내부 디자인, 들어가는 가구까지 모두 맞춤 설계되어 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그 제품의 사양을 적어놓은 지시서인데 이걸 말 그대로 벗어나게 되면 고객의 어떤 그 니즈하고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불량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야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주 이거 도면을 보고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니하우스의 뼈대가 되는 벽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무하고 밑에 철골조하고 피스로 아주 단단하게 결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작업자가 만들고 있는 것은 창틀과 벽 사이에 들어가는 틀입니다. 틀 사이에 우레탄 폼을 채우고 있는데요. 집의 단열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촘촘하게 공기층을 만들고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고 외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조 주택의 특성상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열입니다. 별도의 틀을 짜 우레탄 폼을 채워 넣는 작업이 손이 많이 가지만 열 손실을 막아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네요. 집의 골조와 벽을 세우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벽이 세워진 후엔 이곳에도 단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벽체 골조 사이사이와 천장까지 크기에 맞게 재단된 단열재를 빈틈없이 꼼꼼히 채워 넣습니다. 인슐레이션이 나왔고 이게 하나의 그 외풍 방지 그거요. 보온 외풍. 주 목적이 단열이죠. 네. 타이니하우스의 외형 제작이 끝나면 이번에는 바닥 단열이 진행될 차례입니다. 호이스트로 집체를 들어올려 공중에 매단 후 하단부로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바닥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이 추울 뿐 아니라 습기가 올라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구멍난 곳에 면장갑을 끼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폼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막는 부분은 막히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안에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관이 나오는 곳이라서 상하수도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처리를 한 후엔 작업자가 우레탄 폼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완전 무적을 하시네요. 네.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 폼은 호스를 통해서 발포하는데요. 뿌리는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가 많이 날려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에 달라붙으면 떼어내는 것이 힘들어서 마스크와 보안경, 작업복 착용이 필수입니다. 우레탄 폼 분사 작업은 빈틈없이 두껍게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바람이 들어가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하, 다 뿌리니 눈이 덮인 것처럼 아주 깔끔해졌네요. 용질 우레탄 폼이라는 건데요. 이게 연질 우레탄 폼에 비해서 단열이나 방수 효과가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겨울에 추위나 또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겁니다. 다른 작업장에선 천장 골조를 세우는 작업 중입니다. 고공 작업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며 작업을 해야 해 지상 작업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지붕 천장판 이제 2층에 올리는 거죠. 타이니하우스는 보통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2층에 다락방 같은 복층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집을 조금 더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층을 올리기 위한 골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합판을 올려 천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나무 조각을 압축한 합판이라 한 장의 무게만도 20kg 정도로 길고 무거운 합판을 천장까지 올려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한데요. 아이고, 저런 큰일 날 뻔했네. 정말 2층을 만드는 작업은 위험할 수 있어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고정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미끄러워요. 밟았을 때는 이제 밀려 나가라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위에 있는 분도 그런 거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안전을 항상 주시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열을 해줘야 하는 공간이 한 곳 남았는데 실내 바닥입니다. 여긴 황토와 돌가루를 섞어 작업을 합니다. 통기성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황토만 치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경량화도 해주고. 먼저 온수관 설치를 끝내고 난 후 미리 작업해 놓은 황토와 돌가루를 섞은 흙을 굴곡이 없이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황토를 깔면 온수 난방을 할 수 있고, 온수 난방을 하고 황토를 깔면 황토의 열전도가 돼서 일단 단열이 좋아지고요. 그다음 황토에서 나온 이로운 에너지를 또 느낄 수 있죠. 마무리는 황토 반죽을 바닥에 3cm에서 4cm 정도 높이로 굴곡 없이 두껍게 발라줘야 끝이 납니다. 손도 많이 가고 가격도 비싸지만 황토 바닥을 고집하는 이유는 전통 구들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작업자들이 4시간 정도 고생한 황토 바닥 작업이 끝났습니다. 미장이 마무리되면 바로 건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일러로 계속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양생을 시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3일 동안 계속 깨가지고 계속 얘를 건조를 시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타이니 하우스 제작 공장. 실내 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 마감은 주로 미송이나 편백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가 길고 무겁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무면이 안 맞으면 벽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어 정확히 면을 맞춰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장의 다른 작업장. 이곳에선 타이니하우스의 내부 마감이 진행되는 동안 실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속물들을 제작합니다.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계단 밑에 딱. 걔가 나중에 계단이 되는 건가요? 요리 분실을 좀 놔두고 2mm, 3mm, 4mm. 이게 이제 계단판을 갖다가 다른 판을 갖다 파는 거예요. 구타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중에 여기 요렇게 파지거든. 얘로 파져요. 거기를 이제 지탱할 수 있는 자리가 예, 안에 파져요. 홈이 되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직사각형의 도구는 목공 경력 40년의 손정석 씨가 계단 제작을 빨리 하기 위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웠을 때 이 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작업할 때마다 치수를 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자를 이용해 재단이 끝나자 계단 만드는 작업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계단 만드는데 이 하나 만드는데 하루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빨리빨리 만드는 방법을 찾겠다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이 우리는 틀도 그래서 만들었고. 지금처럼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도구를 만드는 능력은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판 시간이 만들어준 노하우인 듯합니다. 완성된 계단에 설치를 시작하는 작업자. 계단은 아이들이나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이 돼 있어 제작과 설치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드디어 계단 설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틀을 만들고 또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한 3분의 1이 단축이 돼요. 그냥 이래 만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계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됐어요? 됐어요? 타이니하우스 제작 시 단열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방습입니다. 작업자들이 외벽에 방습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깥에 이 공기가 안에를 차단되는 거죠. 얘를 단열 역할도 되고 습기도 방지해주고. 은박띠처럼 생긴 이 기다란 테이프도 방습을 위해서 붙이는 거라는데요. 목조주택의 특성상 습기 방지 작업은 항상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다 청사벽 떠났어. 창틀 주변 그리고 이렇게 벽이 만나는데 이런 데 부분들은 그 외부로부터 이제 습기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완벽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작업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방수 테이프로 외벽 마감을 해주지 않으면 벽 안쪽에 누수가 생기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타이니하우스 제작이 끝이 보이는데요. 외벽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외장재를 붙이는 방법도 방수와 관련돼 있다고 하네요. 하단부터 상단으로 빗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아래부터 위로. 위로 작업할 때는. 설치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마무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여러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복층 타이니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델마다 다른데요.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한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한내리는 경우에, 일단 목조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3주 또는 4주 정도가 걸립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타이니하우스의 배송을 위해 공장으로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는 깜깜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벌써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부터 배송을 준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물건이 폭이 넓고 높다 보니까 차량이 많을 때는 다니면 다른 차하고 간섭이 많이 있어서 새벽에 움직여야 운전자들도 편하고 저희 배송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니까 새벽에 움직여요. 비교적 가벼운 2층부터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트럭에 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1, 2층 합해서 집의 무게만 무려 8톤.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트럭에 싣기도 쉽지 않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과정 중 균형이 안 맞으면 집이 기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손상될 수도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나와요. 마스크 벗고 오케이 사인을 크게 해주라고. 어허, 이러다가 잘못하면 옆집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고 2층 길이가 1.5m가 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밀어. 앞에가 안 나오잖아 지금.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트럭에 올렸습니다. 이 차가 이 물건 실기에는 약간 조금 오바예요. 근데 큰 차가 또 못 들어와. 큰 차가 큰 크레인 여기 와서 들어서 실기가 좀 그래. 드디어 타이니하우스를 실은 트럭이 시공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설치 현장. 그런데 도로폭이 좁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나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어떤 나무가 걸려서 그래요? 제일 큰데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저쪽도 가봐요. 저쪽에도 가봐. 이 나무 저 나무 다 걸려 지금 여기. 이 나무는 수목장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니의 수목장을 진행한 의미 있는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방향을 틀어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트럭이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빨 꺾어. 오케이 오라. 더. 됐어. 반대로 이제 못 오시. 네, 그 상태로 들어와. 서서히 움직이는 자동차.
힘들게 설치 장소 앞까지 오는 것은 성공했지만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와서 바닥이 꺼진 상태. 작업을 위해 부랴부랴 바닥에 널빤지를 설치합니다. 겨우 바닥을 높인 후에야 크레인에 거치대를 내립니다. 노면 상태가 현재 안 좋잖아요.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 중량이 이게 1층만 한 6톤 넘어가요. 무게 자체가.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뒤로 쳐져 있잖아요. 중량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타이니하우스의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당겨야 돼? 저 뒤에 걸려서 안 돼. 들어봐. 좀 들어봐. 저 닿잖아. 나무 다시 나. 크레인 뒤쪽이 이제 지지대가 이렇게 떴다 그러네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뜬 자리를 힘받게 누르고 지금 다시 내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내리면 차가 이렇게 같이 달려 올라오니까. 집의 무게를 못 이겨 크레인의 뒷부분이 들려버린 상황. 임시 조치를 하고 설치 작업이 속행됩니다. 1층 설치를 끝내고 이제 2층만 남았는데요. 2톤이 넘는 집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것은 꽤 힘든 작업입니다. 그쪽에 만나봐. 잠깐. 내려! 됐어? 이제야 겨우 1층과 2층이 모두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접합 부위를 붙여주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는데요. 먼저 못으로 고정한 후 우레탄 폼을 쏴 이음새 부분을 빈틈없이 밀착시켜주고 그 위에 나무를 덧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만나는 부분에서 바람이 새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하고 방수를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나무인데요.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도시인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작지만 행복한 공간입니다. 나 2층에서 자야지 오늘. 올라가봐. 아니 내가 2층 잘 거야. 나와봐. 우리 같이 자야지. 여기가 진짜 뷰가 너무. 그림 같은 공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실까요? 주말 농장으로 이제 한번 좀 일도 하고 아이들과 뛰놀다가 밤에 좀 자고 싶었는데 늘 예전에는 겨울에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겨울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